저번 시간에는 치질 수술 안 하는 꿀팁들을 모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치질 수술 하신 분들이 100% 겪는 증상에 대한 꿀팁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통증입니다. 치질 수술하면 정말 아프죠.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아프실 거예요. 그때 진통제를 아끼지 마세요. 수술 원장님께 효과 좋은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시고요. 아플 때 참지 말고 드셔야 됩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같이 자는 시간에 통증이 잘 오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변이 딱딱하면 수술 후에 피바다를 보게 될 거예요. 변을 무르게 만드는 게 통증 완화에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첫 변을 묽게 만들기 좋게 죽을 드셔주셔도 됩니다. 혹시 화장실 가기 두려워서 밥을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면 변이 무조건 딱딱해져서 첫 변 때 피바다를 볼 수 있어요. 식사량을 줄이시더라도 과일, 물, 야채는 많이 드셔주세요. 통증과 상처 회복에 중요한 좌욕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요. 따뜻한 물은 괄약근 이완에 좋기 때문에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항문 통증은 괄약근이 이완 수축하면서 아프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주시면서 항문 쪽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좌욕은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변을 보고 난 뒤에 필수적으로 10분 동안은 해주세요. 수술 후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출혈입니다. 항문 수술 후에 거즈나 기저귀를 수술 부위에 대고 계실 텐데요. 피가 묻어날 수 있지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즈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기에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결과라 괜찮습니다. 만약 피가 많이 나온다 하시면 수술한 병원에 빠르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기준이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코피가 나오는 것처럼 엉덩이에서 피가 뚝뚝 쏟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변을 볼 때 핏덩이와 같은 검은색 혈변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 겪는 세 번째 증상은 바로 진물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아물도록 돕기 위해 나오는 물질이라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항문의 거즈가 진물로 다 젖으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술 후 일주일부터 2주일까지는 진물량이 대체로 많을 수 있어서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진물량이 잦아들면 거즈가 젖는 속도를 보시고요. 그에 맞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진물이 많이 줄어든 단계에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거즈 대신 생리대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수술 후 대변입니다. 수술 첫날에 대변을 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봐도 됩니다. 당일에 보던 그 다음날에 보던 상관없습니다. 만약 3일 이후에도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질 수술 후에 관장할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변을 보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입니다. 수술 후 2주 동안은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또한 맵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소화에 도움되는 야채나 과일, 유산균,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치질 수술은 굳이 소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변을 보시고 씻어주시는 것만 하셔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치료 수술 하신 분들은 꼭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해주실 때에는 약국에서 파는 빨간 약 포비돈을 닦아내듯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상처에 변이 조금 묻어있는 경우에는 상처가 오염될 수 있으니 잘 씻어주시고요. 좌욕도 변 보고 난 후에 꼬박꼬박 해주세요. 만약 수술 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은 변 보고 난 후에 어떻게 소독이나 세척을 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샤워나 좌욕을 할 수 없으니 물티슈로 충분히 닦아주시고 거즈를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 후 바로 일하시거나 산책, 샤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후 2주까지는 격렬한 운동만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압이 차고 항문의 압력 또한 높아져서 상처가 느리게 회복될 수 있으니 간단한 산책으로 운동은 대체해주세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일상생활을 바로 하시는 분들은 상처 부위가 닿지 않도록 도넛 방석을 많이 쓰시는데요. 수술 직후에 닿지 않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도넛 방석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항문 압력이 증가하고 치질이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가 조금 아물었다 하시면 도넛 방석 사용은 중단해주시고요. 공기가 잘 되고 압력 분산이 잘 되는 의자나 방석에 앉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최소 8시간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의자나 방석은 오히려 치질을 재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딱딱한 좌판의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 의자를 교체하시는 것보다 혹시나 방석을 추가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훨씬 이득일 겁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방석을 골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방석을 고를 땐 3가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방석의 모양. 치질 방석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중앙이 뚫린 모양의 방석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뚫린 모양의 방석은 모두 도넛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석은 피가 나거나 상처가 당장 보여서 그 부위에 닿으면 안 될 때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구멍이 없는 모양으로 즉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중앙이 뚫린 도넛 모양의 방석을 계속 사용하시면 항문 부위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미 도넛 방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즉, 구멍이 없는 항문 부위가 막혀있는 방석이 하중을 더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항문 관리에 사용하기 좋은 방석입니다. 두 번째 고르는 팁은 소재입니다. 시중에 보면 메쉬, 실리콘, 솜 등의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비교해본 결과 오래 앉아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는 소재는 바로 TPE 소재의 방석이었습니다. TPE 소재는 아기 젖병에도 사용되는 소재로 탄성이 일반 실리콘 방석보다 좋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도 방석이 지탱을 잘해줍니다. 모양 변형이 많은 솜 방석은 조금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픈 특징이 있는 것처럼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푹신한 소재를 찾으신다면 바로 TPE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내구성입니다. 보통 어떤 방석들은 물이나 비즈, 공기가 채워진 충전식 방석을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방석들은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금방 숨이 죽거나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후기를 보면 한 달을 채 못 가서 모양이 변형되거나 내용물이 터진다는 후기가 많으니 후기도 잘 살피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좋은 방석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압력 분산에 좋은 방석 정보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질 수술 하신 분들이 100%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 방법 7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치질 수술이 많이 무섭다는 후기가 많잖아요. 예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진짜 아프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수술 기술이 하도 많이 발달되어서 예전만큼 통증이 있지 않고 금방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제가 알려드린 관리 방법을 꼭 하셔서 재발 없이 건강한 항문 관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